그럼 이게 문제가 나오면 두 단계로 넘어가는데 우선은 합성을 해봐요. 용철 하나만 가지고 문제 낼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용철의 합성이라는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합성이라는 것은 그냥 계속 한 줄로 쭉 늘어놓는 게 있고 옆으로 놓아서 합치는 게 있어요. 이걸 갖다가 직렬 연결이라고 하고요. 이걸 병렬 연결이라고 합니다. 자, 앞에서 얘기했죠. 탄성력하고 장력하고 속성이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한 줄에 고무줄로 봐봐요. 그럼 모든 점에서 한 가닥에서 힘의 크기가 다 같습니다. 직렬하더라도 이 탄성력과 이 탄성력이 같은 상태가 돼야 돼요. 그러면 K1X1, K2X2 이런 상태가 되는데 이거 합성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당연히 용철 늘어나면 어떻게요? 똑같은 힘 줬는데 여기 X 늘고 여기 X1 늘고 여기 X2 늘고 하면 두 개 늘어난 만큼 주는 거죠. 외부에서 준 힘은 똑같은데 여기도 늘고 여기도 늘었으니까 전체 합성은 더 많이 늘었겠죠. 그럼 하나만 있을 때 힘을 주면 조금만 늘었고요. 두 개 합쳐놓으면 더 많이 늘었습니다. 똑같은 힘을 줬는데 더 많이 늘었으면 K값이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네, 작아졌죠. 작아지는 합성법은 분의 1 합성법입니다. 그래서 K분의 1 하는 거는 K분의 1을 다 합성해서 그거라고 보죠. 그래서 분의 1 하니까는 작아지는 거죠. 이걸 저는 작아지는 합성법이라고 봅니다. 저항 같은 게 여기 나오죠. 저항은 어떻게 해야죠? 저항은 이렇게 되면 직렬이고 이렇게 병렬이죠. 그럼 이게 작아지는 합성법입니다. 그래서 다르죠. 용철은 직렬해서 작아지고 저항은 병렬해야 작아집니다. 그래서 둘 다 분의 1 합성법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이거는요. 이걸 단위 길이 늘릴 때는 여기도 힘을 줘야 되고 여기도 힘을 또 다른 힘을 줘야 되죠. 이 둘을 합쳐야 전체 힘이죠. 따라서 똑같은 길이 늘리는데 하나보다 두 개, 두 개보다 세 개가 더 많아집니다. 작용하는 힘이. 그래서 커지는 합성법입니다. 커지는 것은 그냥 더해요. 용철 합성하는 거는 이제 커지고 작아지고 이제 이런 부분이 달라지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일정한 걸 보면 직렬이면 의미상 힘이 같다 하고요. 병렬이면 뭐가 같아요? 네, 변하는 길이가 같습니다. 되겠죠? 네, 이게 용철이다. 따라서 이 흐름을 그냥 바로 문제에서 본 게 예제 22입니다. 용철 이렇게 뿅 두 개를 무슨 연결? 네. 직렬 연결한 거죠. 그러면 왼쪽에 있는 게 K, 오른쪽에 있는 게 2K. 자, 느낌 보죠? 얘가 더 단단해요. 단단한 놈은 오른쪽입니다. 근데 양쪽에서는 똑같은 힘을 줍니다. 당연히 이쪽을 당겨서 왼쪽이 없으면 끌려가 버리니까 탄성이 안 걸려요. 양쪽으로 쫙 잡아당겨야 작용 반작용처럼 해야 걸리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힘은 크긴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점에서 질량이 없으니까 준 만큼 그대로 쫙 걸려야지 양쪽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방향은 반대 방향이지만. 힘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그럼 두 용철 합성은요? 직렬이니까 두 개를 합성을 해야 되니까 K분의 1 더하기 2K분의 1 하니까 2K분의 3 따라서 K. 합성은 3분의 2K 더 작아졌죠. 무조건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철이 늘어난 길이는 얘한테도 F, 얘한테도 F니까 얘들은 얼마요? K분의 F, 얘들은 2K분의 F. 얘가 조금 늘어나고 얘가 많이 늘어났죠. 그죠? 그래서 늘어난 길이는 뭐 이렇게 구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비율은 누가 더 많이 늘어나요? 값을 구해도 되지만 얘가 더 적게 늘어나고 얘가 많이 늘어나니까 2대 1 비율이죠. K의 역수에 해당합니다. 됐죠? 그럼 23번은 장력과 탄성력의 차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23번 예제. 1kg, 2kg, 3kg 똑같죠? 앞에서 얘로 등하고 그 다음에 12N입니다. 그래서 가속도가 셋 다 합쳐서 12개니까 한 개당 2다는 똑같아요. 그러면 수돗물 이미지 가지고 빨리 가는 거 알겠죠? 그럼 2니까 여기 6소진, 여기 4소진, 여기 2소진이니까 12개 줘서 소진되고 남은 거 6개. 4개 소진되고 남은 거 2개. 그래서 여기 2개 딱 빼주고 끝. 그러면 탄성력이건
장력이건 이 지점에 작용하는 힘이 크는 요만큼이라 된다. 끝인데 용수철이 되면 그 지점의 탄성 계수를 줍니다. 그래서 길이의 변화까지 더 읽어내는 거죠. 자, 2N이 작용하는데 거기에 탄성 계수가 A, B, C고 AB 100입니다. 그 다음에 6N이 작용하는데 거기는 200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100분의 1, 100분의 2, 여기는 200분의 6. 그래서 길이 비율은 힘의 비율과 달라져요. 왜? K 값이 들어가 있으니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문제 내요? 용철을 내나 장력을 내나 거기 걸린 힘까지는 똑같이 구하는데 장력을 냈으면 그냥 끝났는데 용철 내면 그때 변화한 길이까지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한 문제 보아가지고 많은 걸 얘기하려면 용철을 쓰는 게 당연히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예제 22는 앞에 거하고 비교를 해본 예제 23하고 달리 이제 탄성력 자체를 한 번 더 보면 잘 보세요. 길이가 용철이 탄성력이 12N이고 길이가 14가 되었다. 그 다음에 길이가 18N일 때 힘이고요. 길이가 16이 되었다. 그럼 여기서 K 똑같은 용철이니까 이렇게 하면은 안 되지요. 뭐가 틀렸어요? F는 KX라고 되는 게 아니라 델타 X가 되죠. 그래서 빼기 L0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정확한 수치죠. 그 길이가 아니라 길이의 변화를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K, L0 두 개를 가지고 연립방식 풀면 나옵니다. 나옵니다라는 얘기는 난 안 풀겠다는 얘기죠. 이것도 되는데 잘 보면 잔머리 조금만 더 굴리면은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습니다. L0의 의미가 뭐였어요? 힘이 0이 되는 그 순간의 길입니다. 18, 12, 그 다음에 이게 몇 차이죠? 18에서 16, 12니까 6 차이죠. 그러면 6, 그 다음에 빵 가면 요게 딱딱딱 순서대로 가니까 16, 14, 12, 10 가면은 요 딱 세트가 나오죠. 힘이 없어지는 그 순간. 그래서 바로 그냥 L0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L0란 힘이 탄성력이 제로가 되는 그 순간이니까 얘는 10으로 그냥 바로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K의 의미. K라는 거는 델타 X분의 F였으니까 1cm 단위 길이 변할 때 작용한 힘입니다. 여기서는 6 변했을 때 2지요? 그럼 이게 1이 변하면은 얼마? 3이겠죠. 그래서 답은 K 값은 3 뉴턴 퍼 센티미터. 근데 이렇게 잘 안 하니까 300 뉴턴 퍼 미터. 연립 방정식 풀어도 되지만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하면 그냥 숫자를 잘 조절하다 보면 다 나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게 이런 방법이고 아니면 그래프 그려보면 되죠. X와 F. X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두 개의 값을 줬습니다. 14일 때 12. 그 다음에 16일 때 18. 그래서 쭉 가서 여기 10cm죠. 여기 L0. 그럼 요 기울기가 뭐예요? K. 그래서 구하는 겁니다. 그래프를 보면 좀 더 잘 보인다 라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필기해 보시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다 설명해보네.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바로 넘어가면 공기장. 이렇게 바로 넘어가는 이유가 그 다음에 있는 만류력, 전기력, 중력, 그 다음에 로렌츠 부력 같은 거는 아까 그냥 설명한 거로 가름하고 나중에 나올 때 다시 더 하죠. 자, 공기장. 이거는 유체 속에서 작용합니다. 유체에서는 두 가지예요. 그냥 잠겨만 있어도 움직이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잠겨만 있어도 작용하는 힘이 있고요. 그 속에서 움직여야만 작용하는 것. 그건 뭐가 더 엄격한 거예요? 당연히 움직인다는 것은 잠겨 있어야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잠겨 있기만 해도 움직이건 안 움직이건 상관없이 작용하는 힘, 뭘? 부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움직여야만 작용하는 힘을 여기서 말하는 저항력이라 불러요. 그 유체 중의 대표를 공기라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얘들은 유체란 말과 움직임이라는 말이 합쳐져야
공기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크기는요, 명확하게 규정이 안 돼 있어서 어쨌든 그 움직임의 대표인 뭐예요? V죠. 또 나타났습니다. 힘하고는 A가 연결돼야 되는데 V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게 두 개가 나타났죠. 마찰력도 V 가지고 종류를 구분했고요. 여기서는 크기를 얘기합니다. 방향은요? 크기는 V인데 그냥 V의 1차에 비례할 수도 있고요. 혹은 제곱에 비례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문제를 봐야 됩니다. 문제에서 속력에 비례한다 혹은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속력의 루트에 비례한다라고 문제 줍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합의된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보고 판단합니다. 방향은 명확해요. 움직임이니까 움직임의 반대 방향. 그래서 이걸 연결하면은 공기장 방향까지 생각하면은 BV 벡터의 마이너스 혹은 벡터의 제곱의 마이너스 이렇게 나가겠죠.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공기장력. 그럼 요거 가지고 설명하면은 자유낙하 케이스가 좀 달라져요. 보통 물체를 자유낙하한다라고 하면 그냥 가만히 놔두면 계속 이렇게 가는데 공기장이 있으면은 if 정지했으면 이건데 얘들이 움직이고 있다면 그때는 mg 그때는 중력 말고 공기장이 하나 더 있는 거죠. 따라서 개를 설정해서 이건 움직이는 겁니다. 이건 정지한 거고요. 움직이고 있다면 mg f는 m a 이렇게 해서 a가 나오고요. 이 상태가 되면은 f가 이거에다가 요만큼을 뺀 거죠. 공기장을 빼고 그 다음에 남는 ma 그럼 이렇게 가야겠죠. 따라서 정지하고 있을 때는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하고 똑같이 작용하는데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이 가속도는 얼마? g에서 빼기 이놈이 얼마라고요? 그냥 bv라고 합시다. 제일 간단하게. 그러면 bv 나누기 m에 해당하는 거죠. 따라서 처음에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되는데 속력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얘에 빠졌으니까 얘들은 g보다 점점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움직일 때와 움직이지 않을 때 운동 방정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공기장 나오면 움직일 때 움직이지 않을 때를 갈라서 방정을 세워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VT 그래프가 달라져요. 원래 자유낙하하면 이렇게 나오죠. VT 그래프가 G. 얘는 처음 할 때는 G는 똑같은데 점점 작아지니까 어때요? 기울기가 작아지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위로 볼록하다가 나중에 일정하게 가지요. 언제부터 일정하게 나와요? 얘가 0이 됐을 때. 얘가 0이 됐을 때. 그럼 뭐예요? 공기저항력하고 중력하고 같아졌을 때. 그래서 이 값이 일정하게 가서 V, 터미널 벨로시티, 우리말로는 종단 속도라 부릅니다. 얼마? B분의 mg가 되었을 때. 그래서 속력이 더 이상 빨라지지 않더라. 이래서 우리가 지상에 삽니다. 지구 표면에. 빗방울이 저 위에서 자유낙하하면 쫙 떨어지면 아무리 작아도 속력이 점점 빨라져야 되는데 우리 비 온다 해서 그렇게 되면 비 온다 해서 머리 딱 내밀고 보면 머리를 뚫고 빡 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죠. 비가 내려오다가 일정한 속력에 도달합니다. 왜? 종단 속도에다가. 그래서 비가 계속 그냥 버슬버슬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점점 안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그래서 마치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슉 가야 되는데 이걸 잡고 쥐 해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속력의 제한선을 두는 장치가 이 공기저항이라는 겁니다. 그죠? 느낌 오죠?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또 들어오면 따져야 될 게 많고 커브가 나타나니까 계산 못합니다. 자, 뭐 그런 상태고요. 나머지들은 저번에 했고 이렇게 해서 8장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더 어려운 거 나와요. 디테일로 넘어가서 운동 중에 디테일, 원운동, 주기운동, 단위운동 넘어가겠습니다.